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약대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올해 고2 학생들, 그러니까 2020년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부터 약대 입시가 좀 바뀌죠. 2008년도 이후에 약대는 그 신입생, 그러니까 학부생을 뽑지 않았고요. 대학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편입 형태로 또 PT라는 시험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2+4년제 입시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2003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이제 학부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입시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 입시 전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10분, 15분의 뭐 짧은 영상으로 약대 입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2022학년도 대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입시이기 때문에 굳이 약대 입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좀 변수가 많은 대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약대 입시 관련해서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서 얼마 전 대학들이 발표했던 2020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 그 내용들을 뭐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로서 전체적인 약대 입시 조감도를 보여드릴 거고요. 후속 편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댓글 내용들도 후속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약대 현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7개 약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37개 약대 목록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모집 정원도 함께 있고요. 37개 약대의 신입생 모집 정원이 1753명인데요. 모든 입시가 그렇지만 뭐 정원 내 말고 또 정원 외 모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원에 모집 한 200여 명을 합치면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현재는 2+4년제로 각자 대학에서 각기 다른 전공으로 2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약대 뭐 편입 형태로 다시 들어가서 4년을 다니는, 예전에 뭐 의전원 비슷한 제도로 학생을 뽑고 있고요. 14년 만에 이제 학부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만 보면 37개 대학이 전부 다 학부생을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들이 발표한 2022학년도 전형 계획에 따르면 32개 대학 정원 내 1473명 선발 예정이고요. 정원에까지 포함하면 한 1600여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요. 우리나라 의대 모집 정원이 3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의대보다는 적지만 우리가 약대하고 비슷한 수준의 입시로 보고 있는 치대라든지 한의대라든지 아니면 수의학과라든지 이런 상위권 특수계열 중에서는 의대 다음으로 많은 선발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5개 대학은 아직 학부 선발 여부나 그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입시 방식, 그러니까 2+4년제로 학생을 계속 모집할 수도 있는데, 또 일부 대학은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학부생 선발을 추가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2022학년도 약대 선발 인원은 1473명보다 조금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학교 중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숙명여대에 보면요, 전형계획 표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학제 개편 및 입학 정원 조정의 사유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공개된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는 약대 6년제 학부생 선발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에서 아래 이 5개 대학들은 포함시킬 수가 없었고, 계획이 일정 부분 확정돼 있는 이 32개 대 정원 내 선발 규모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약대 가는 방법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능 정시 전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학종, 논술, 요 3개는 이제 수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선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43.9%고요. 그 다음이 교과 전형,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 학생부 내신으로만 뽑는 교과 전형이 28% 정도, 학종이 25%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이 논술 3.7%. 그런데 이거는 큰 틀에서만 분류를 해본 거고, 사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같은 정시라도 또 같은 교과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뽑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뭐 같은 학종이라도 한 대학 내에서 여러 개 학종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수험생들이 약대에 도전할 때는 그 개별 학교들의 개별 모집 단위 전형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32개 약
약대 정원 내 모집 단위만 따져봐도 122개가 됩니다. 정원 외 모집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제가 오늘 설명의 이 정원의 모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주로 기획운동 전형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원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정원의 전형이 크게 이 두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원 자격 조건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용에서는 좀 배제를 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정원의 모집을 수능에서, 그러니까 정시에서만 뽑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수시에서만 뽑기도 하고, 대학마다 정원의 전형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정원 내 모집에서 이 122개 모집 단위가 전형이 완전히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들이 많기 때문에 약대를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미리부터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별로 어차피 전부 다 수능 점수 그냥 합산해서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는 영어나 한국사 같은 절대평가 과목들에 대한 평가 방식이라든지, 또 탐구 과목 선택 조건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면접 여부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는 굉장히 단순한 입시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상 들어가 보면 따져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각기 다른 조건들을 미리부터 좀 따져보지 않으시고 목표 약대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입시 전략 짜시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목표 대학들의 세부적인 전형 내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대 입시 전체를 두고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수능의 중요성인데요. 정시 선발 비중이 뭐 50%가 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말하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수시에서도 수능 영향력이 굉장히 큰 입시가 약대 입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 학교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이 교과 전형에서는 전체 411명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선발 인원은 9명에 불과합니다. 연세대하고 동국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요. 학종 같은 경우도 이 정성평가를 하는 학종에서조차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발 인원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는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는 거죠. 6개 대학에서만 뽑는 논술 전형에서도 불과 뭐 선발 인원이 54명밖에 안 되지만, 이 중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논술은 연세대가 유일합니다. 5명.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도 90%의 선발 인원은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는 거죠. 물론 수능 최저 수준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세계 합 5에서 6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중앙대 같은 뭐 상위권 대학들은 4개 합 5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수능 응시 과목 대부분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세계 합 5, 6 수준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수준이고요. 특히 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일반고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1등급인 학생들 중에서도 말씀드린 수능 최저 수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대 입시가 추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난 내용만 갖고 보면 고등학교 선택을 두고 고민하시는 우리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께도 학교를 선택할 때 무조건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능사는 아니라는 걸 좀 시사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대뿐만 아니고 의대나 치대 같은 상위권 모집 단위들은 비슷한 입시 구도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대 입시 관련해서 대교협 발표 자료 등을 보면 일부 누락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화여대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라고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일반 약학과하고 동일하게 뭐 약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들은 이 약학과와 제약학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약학과 또한 약학과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 뭐 약사 자격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는 동일한 약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이제 공개했던 약대 선발 규모 자료에 해당 모집 단위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약대 선발의 약 89%, 전체 선발 인원의 89%는 수능과 연관이 깊고 높은 수능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 약대 입시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의 댓글 질문들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